벽시계 소리가 어둠 속에서 또렷하게 들려요. 눈을 뜨지 않아도 알 수 있죠. 새벽 2시예요. 어김없이 정확하게. 마치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매일 밤 이 시간이면 눈이 떠져요. 처음엔 정말 답답했어요. 옆에 누운 남편은 코까지 골면서 평화롭게 자는데 나만 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모를 외로움이 밀려왔거든요. 병원에도 가봤죠. 의사 선생님은 나이 드시면 다들 그렇다고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먹어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억지로 잠든 아침엔 머리가 더 무거웠어요.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몸을 빌려 쓴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그냥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아, 내 몸이 이제 이렇게 바뀐 거구나. 80평생 나를 태우고 달려온 이 몸이 이제는 긴 잠보다 짧은 각성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날도 그랬어요. 눈을 뜨자마자 이불을 걷어차듯 일어났어요. 더 이상 잠들려고 애쓰지 않기로 했거든요.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마룻바닥의 감촉이 발바닥을 톡 건드렸어요. 아, 이 느낌. 낮에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이 날카로운 감각. 세상이 잠들어 있을 때만 느껴지는 이 선명함이란. 천천히 거실로 나왔어요. 불을 켜지 않았어요.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빛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눈이 어둠에 익숙해지니까 보이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그저 스쳐 지나갔던 것들의 윤곽이, 그림자가, 질감이, 소파 등받이에 걸쳐진 손주 재킷. 낮에는 또 어질러놨네 하고 한숨 쉬었던 그 재킷이 지금은 왠지 모를 온기를 품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 아이가 여기 앉아서 할머니 옆구리를 쿡쿡 찌르며 웃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손을 뻗어 천천히 재킷을 쓰다듬었어요. 부드러운 기모 안감에서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부엌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냉장고가 웅웅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낮에는 TV 소리, 전화벨 소리, 손주들 제잘되는 소리에 묻혀서 들리지도 않던 소리인데 지금은 꼭 살아있는 생명체의 심장 박동 같았어요. 나도 모르게 냉장고에 손을 얹었어요. 차갑고 딱딱한 표면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너도 밤새 일하고 있구나. 고생이 많아. 속삭이듯 중얼거렸어요. 웃기죠? 냉장고한테 말을 거는 할머니라니. 그런데 이상하게 외롭지 않았어요. 이 고요한 공간 안에서 저와 냉장고와 소파와 재킷이 모두 같은 시간을 호흡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식탁 위에 놓인 안경을 집어들었어요. 렌즈에 묻은 손때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이 안경을 쓰고 몇 번이나 신문을 읽었을까요? 며느리가 보내준 문자 메시지를 몇 번이나 확대해서 봤을까요? 렌즈를 입김으로 후마이너스 불어서 옷자락으로 닦았어요. 뿌연 김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세상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그때였어요. 문득 깨달은 거예요. 낮에는 제가 누군가의 엄마였어요. 누군가의 할머니였고 누군가의 부인이었죠. 전화가 오면 달려가야 했고 밥상을 차려야 했고 손주 숙제를 봐줘야 했어요. 물론 그 모든 게 행복했어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가끔은, 아주 가끔은요. 내가 누구였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었어요. 25살 첫 월급을 받고 백화점에서 빨간 립스틱을 샀던 나. 30살 배가 불러오면서 거울 앞에서 혼자 춤을 췄던 나. 40살 아이들 다 재우고 혼자 베란다에서 담배 한 대 물고 별을 세던 나. 그 나라는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새벽 2시의 고요함 속에서 저는 다시 나였어요. 누구의 역할도 아닌 그냥 순수하게 나.
이름표도 없고 책임도 없고 기대도 없는 오직 나 자신으로만 존재하는 시간.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을 감았어요. 귀를 활짝 열었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소리.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 위층에서 누군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 모두 낮에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소리들이었어요. 이 도시가, 이 세상이 완전히 멈춘 건 아니구나. 그저 숨을 고르고 있는 거구나. 나도 그렇게 숨을 고르고 싶었어요. 외투를 걸쳤어요. 남편이 사준 보라색 패딩. 낮에는 색이 너무 튄다고 부끄러워서 잘 안 입었는데 지금은 누가 보겠어요. 현관문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어요. 삐걱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이 열리고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아, 이 감각. 폐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코끝이 찡했어요. 목구멍이 시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거든요.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있을 때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이 날카롭고 선명한 생명력.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났어요. 딱딱. 마치 오래된 문짝이 삐걱거리는 것처럼. 예전엔 이 소리가 싫었어요. 내가 늙어간다는 증거 같아서. 그런데 오늘 밤엔 달랐어요. 이 소리가 마치 제 몸이 저한테 보내는 신호 같았어요. 천천히 가. 서두르지 마. 우린 아직 여기 있어. 1층 로비에 도착했을 때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셨어요. 할머니, 이 밤중에 어디 가세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산책이요. 밤 산책. 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갸웃하셨지만 뭐라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죠. 조심히 다녀오세요. 요즘 밤 공기 좋던데요. 밖으로 나섰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낮에 봤던 그 아파트 단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가로등 불빛 아래로 긴 그림자들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놀이터 그네가 바람에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낮에는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웠던 그곳이 지금은 고요한 무대 같았어요. 천천히 걸었어요. 목적지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발이 가는 대로, 마음이 이끄는 대로. 운동화 밑창이 아스팔트를 밟는 소리. 사각사각. 낙엽 밟는 소리처럼 정겨웠어요. 가로수 아래를 지나칠 때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드는 소리가 속삭임처럼 들렸어요. 잘 왔어. 여기는 내 시간이야. 그 순간 알았어요. 이 불면이 저주가 아니라 선물이라는 걸. 세상 모든 사람이 눈을 감았을 때 오직 저에게만 열린 이 비밀의 문. 이 고요하고 깊은 자유의 시간.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오늘 밤 저는 진짜 제 하루를 시작하려 해요. 동네 뒷골목으로 접어들었어요. 낮에는 절대 안 가는 길이에요. 좁고 어둡고 쓰레기통 냄새도 나고 골목 모퉁이마다 낡은 자전거들이 어지럽게 세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밤에는 달랐어요. 가로등 하나가 골목 입구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마치 무대 조명 같았죠. 한 발 한 발 골목 안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붙은 빨래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어디선가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아, 저 집에서 라면 끓이나 봐요. 새벽 2시 반에 라면이라니. 저만 잠 못 이루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에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골목 중간쯤에 낡은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해님 슈퍼라는 손글씨 간판. 페인트가 벗겨져서 해님의 해자가 반쯤 지워져 있었어요. 낮에 지나칠 때는 허름하네 했는데 지금 보니 그 손글씨에 담긴 정성이 보였어요. 누군가 올라가서 한 획 한 획 정성껏 썼을 그 시간들이.
가게 앞 자판기가 윙윙거리고 있었어요. 옛날 자판기예요. 요즘엔 편의점이 다 생겨서 이런 자판기는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아직도 있네요. 빨간 불빛이 깜빡거렸어요. 주머니를 뒤적여서 동전을 꺼냈어요. 1,000원짜리 하나. 딸랑딸랑. 동전 투입구에 넣으니까 찰컥하는 소리와 함께 안으로 빨려 들어갔어요. 버튼을 눌렀어요. 따뜻한 캔커피. 덜컹. 캔이 나오는 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캔을 집어드는 순간 손바닥에 전해지는 따스한 온기. 아, 좋다. 양손으로 캔을 감싸 쥐었어요. 차가워진 손끝이 스물스물 녹아내렸어요. 골목 끝 담벼락에 기대어 섰어요. 캔 뚜껑을 땄어요. 치익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커피 향이 코끝을 간지렸어요. 한 모금 마셨어요. 뜨거웠어요. 혀끝이 얼얼했지만 그 뜨거움이 목을 타고 가슴까지 내려가는 게 느껴졌어요. 후, 긴 한숨이 나왔어요. 피곤해서가 아니라 편안해서 나온 한숨이었어요. 담벼락에 기대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 하늘이라 별은 잘 안 보였어요. 그래도 몇 개는 보였어요. 저 멀리 깜빡이는 작은 점들. 얼마나 오래전 빛인지 모를 아득한 시간을 건너온 빛들. 문득 생각났어요. 시집 오던 날 밤을. 23이었죠. 하얀 한복을 입고 낯선 집 대문을 들어섰을 때의 그 떨림. 시어머니가 건네주신 차가운 대추. 남편이 옆에 있었지만 왠지 혼자인 것 같았던 그 밤. 첫날 밤에 잠이 안 와서 부엌에 물 마시러 나갔을 때 어두운 부엌에서 달빛만 보고 있던 그 순간. 그때도 이랬어요. 혼자였어요.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세상과 단둘이 마주한 느낌. 두려우면서도 이상하게 설레었던 기억. 그로부터 50년이 흘렀네요. 그 집에서 아이 셋을 낳고 키우고 시부모님 돌아가시는 걸 지켜보고 남편 머리 하얗게 새는 걸 보고 어느새 저도 이렇게 허리가 굽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할머니가 됐네요. 캔커피를 한 모금 더 마셨어요. 달콤하면서도 쌉싸름했어요. 인생 막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24시간 편의점 불빛이 보였어요. 형광등 불빛이 유리창 너머로 환하게 쏟아져 나왔어요. 안에 젊은 알바생이 카운터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띵동 마이너스 하는 경쾌한 소리. 알바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아마 이 시간에 할머니가 들어올 거라곤 예상 못했겠죠. 어서 오세요. 기계적인 목소리였지만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의점 안은 너무 밝았어요. 밖의 어둠에 익숙해진 눈에 형광등 불빛이 따갑게 느껴졌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 작은 불빛의 섬이 왠지 정겹게 느껴졌거든요. 진열대 사이를 천천히 걸었어요. 삼각김밥, 도시락, 컵라면, 알록달록한 과자 봉지들. 낮에 손주들 데리고 오면 할머니 이거, 저거 조르는 통에 뭘 사줘야 할지 정신없었는데 지금은 그냥 물건들을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어요. 냉장 코너 앞에 섰어요. 차가운 유리문 너머로 우유, 요거트, 주스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이 보였어요. 허연 머리, 주름진 얼굴, 처진 눈꺼풀. 예전엔 이 모습이 싫었어요. 거울 보기가 무서웠어요. 언제부터인가 거울 속 여자가 제가 아닌 것 같았거든요. 내가 알던 나는 까만 머리에 팽팽한 피부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 사람은 누구지? 그런데 오늘 밤은 달랐어요. 유리문에 비친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눈가주름은 웃느라 생긴 거고, 이마주름은 걱정하느라 생긴 거고, 입가주름은 아이들한테 잔소리하느라 생긴 거예요. 손을 들어 유리에 비친 제 볼을 만져봤어요. 차가운 유리 표면. 저쪽에 나와 이쪽에 내가 손끝으로 만났어요. 수고했어. 속삭였어요. 유리 속 나에게.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 많았어. 알바생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혼자 중얼거리는 할머니가 이상해 보였겠죠. 웃음이 났어요. 뭐 어때요? 여기는 새벽 3시 편의점이고 저는 밤을 산책하는 할머니인걸요. 딸기 우유 하나를 꺼냈어요. 차가웠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거예요. 혼자서도 마셔볼까 하고 집어들었어요. 계산대로 갔어요. 알바생이 바코드를 찍었어요. B- 하는 소리. 1,5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갑에서 1,000원짜리 하나, 500원짜리 하나를 꺼내서 건넸어요. 알바생이 돈을 받으며 잠깐 제 손을 봤어요. 거칠고 마른 손, 반점투성이 손등. 부끄러운 손이었지만 감추지 않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알바생이 말했어요. 이번엔 좀 더 진심이 담긴 목소리였어요. 그래요. 고생하세요, 이 밤에. 문을 나섰어요. 다시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어둠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어요. 밝은 편의점을 나와 다시 어둠으로 돌아오니 마치 시끄러운 파티를 빠져나와 조용한 집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딸기 우유 빨대를 꽂았어요. 한 모금 빨아들였어요. 차갑고 달콤했어요. 손주 얼굴이 떠올랐어요. 우유 먹고 입술에 하얀 수염 만들고 웃던 그 얼굴. 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가로등이 일정한 간격으로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제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길게 늘어났다가 다음 불빛 아래에서 짧아지기를 반복했어요. 그림자 놀이 같았어요. 공원 입구에 도착했어요. 낮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게이트볼 치고 아이들은 뛰어놀고 젊은 엄마들은 유모차 밀고 산책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텅 비어 있었어요. 벤치에 앉았어요. 나무 벤치라 차가웠지만 괜찮았어요. 딸기 우유를 다 마시고 빈 팩을 손에 쥐었어요. 쭈글쭈글해진 팩을 주물럭거리며 공원을 바라봤어요. 그네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삐걱삐걱. 아무도 타지 않은 그네가 혼자 앞뒤로 흔들렸어요. 어떤 손님도 기다리지 않는 그네. 그냥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바람이 멈추면 멈추는 그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태워달라고 하면 태워주고 아무도 없으면 그냥 바람이랑 놀고 욕심내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자리에서 제 역할을 하는 것.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달이 보였어요. 반달이었어요. 둥그런 보름달도 아니고 가느다란 초승달도 아닌 정확히 반쯤 차오른 달.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쯤 차오른 달도 밤하늘을 충분히 밝히고 있잖아요. 보름달처럼 완벽하지 않아도 저렇게 자기 빛을 내고 있잖아요. 나도 그래요. 이제는 젊지 않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머리도 가끔 깜빡하고 완벽하지 않아요. 반쯤밖에 안 남았어요. 아니, 어쩌면 반도 안 남았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밤을, 이 고요함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닐까요? 딸기 우유 팩을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내쉬었어요. 후 마이너스.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숨쉬고 걷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은 일이에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그런데 서두르지 않았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걸었어요. 이 밤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원을 빠져나와 언덕길로 접어들었어요. 이 동네에 20년 넘게 살면서도 이 언덕을 밤에 올라본 건 처음이었어요. 낮에도 가파라서 숨이 찬 길인데 밤에 오르려니 더 힘들었어요.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허벅지가 당겼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헉, 헉.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쿵쾅 쿵쾅. 내 심장이 이렇게 힘차게 뛰고 있었구나. 멈춰 섰어요. 뒤돌아봤어요. 와,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도시 전체가 한눈에 보였어요. 아파트 불빛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멀리 강 건너편까지, 지평선 끝까지 끝없이 펼쳐진 불빛의 바다. 낮에는 절대 볼 수 없는 풍경이었어요.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누군가의 집이에요. 누군가의 삶이고요. 어떤 집에서는 아기가 울고 있을 거예요. 어떤 집에서는 시험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거고요. 어떤 집에서는 저처럼 잠 못 이루는 할머니가 천장을 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수백만의 사람들, 수백만의 이야기들, 모두 각자의 기쁨과 슬픔을 안고 오늘 하루를 견뎌냈을 거예요. 나도 그중 하나구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 넓은 도시 속에서 저는 너무나 작은 점에 불과한데 동시에 저도 저 풍경의 일부라는 게 신기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도 저 어딘가에서 반짝이고 있을 거예요. 다시 걸었어요. 언덕 꼭대기까지. 정자가 하나 있었어요. 팔각정이에요. 낮에는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장기 두시는 곳이죠. 계단을 올라가 정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나무 기둥에 기대어 섰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귀가 시렸어요. 손끝이 얼얼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존재한다는 게 선명하게 느껴졌거든요. 눈을 감았어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 멀리서 차 지나가는 소리,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 세상이 완전히 멈춘 게 아니구나. 그저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거구나. 나도 그래요. 멈춘 게 아니라 숨을 고르고 있는 거예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이 됐어요. 어머니도 말년에 잠을 못 주무셨어요.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머니, 약 먹고 주무세요 하고 약만 드렸죠. 어머니가 밤마다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어떤 기분이셨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니도 이런 기분이셨을 거예요. 낮에는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손주들 밥 먹이고 집안일 하느라 정신 없으셨지만 밤만 되면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셨겠죠. 그 시간에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당신의 젊은 날을 떠올리셨을까요? 처녀 시절 까만 머리를 닦고 학교 가던 날들. 21살에 시집와서 처음으로 밥을 지었을 때의 떨림. 처자일을 낳고 젖을 물렸을 때의 벅참. 아니면 당신의 어머니를 그리워하셨을까요? 돌아가신 할머니를. 당신도 이렇게 밤에 잠 못 들 때 어머니 하고 부르고 싶으셨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차가웠어요. 입술까지 흘러내린 눈물을 혀로 핥았어요. 짠맛이 났어요. 어머니, 소리내어 불러봤어요.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바람이 대답하듯 불었어요. 어머니도 외로우셨죠. 어머니도 이렇게 밤에 혼자 계실 때 무서우셨죠. 그런데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그저 강한 사람인 줄만 알았어요. 목이 메었어요.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고 나니 후련했어요. 가슴에 쌓여있던 뭔가가 풀린 것 같았어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코를 훌쩍였어요. 정자난간에 기대어 다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보니 불빛들이 번져 보였어요. 반짝이는 별처럼, 물속에 비친 달빛처럼. 그때였어요. 번개처럼 깨달은 거예요. 이 어둠이 끝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노년을 인생의 황혼이라고 하잖아요.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는 시기라고. 그래서 다들 무서워해요. 밝은 빛으로 도망치려 해요. 전등을 켜고 TV를 틀고 사람들 속으로 숨으려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어둠은 무서운 게 아니었어요. 어둠은 깊이였어요. 낮에 밝은 햇살 아래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어둠이 오고 나서야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처럼, 반딧불이처럼, 마음속 깊은 곳에 숨어 있던 진짜 나처럼. 젊었을 때는 너무 밝았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가야 할 곳이 많았고, 만나야 할 사람이 많았어요. 눈부신 햇살 아래서 열심히 달렸죠. 그런데 그 빛이 너무 밝아서 정작 중요한 걸 못 봤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는 그 빛이 사라졌어요. 젊음이라는 빛, 아름다움이라는 빛, 힘이라는 빛. 다 사라지고 어둠만 남았어요. 그런데요, 그 어둠 속에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50년 동안 쌓아온 기억들, 사랑했던 순간들, 아팠던 순간들, 후회스러운 순간들, 모두 제 안에서 작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무너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더 깊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더 고요하고 더 진실한 존재로 익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무를 봐요. 나이테를 봐요. 나무는 해를 거듭할수록 안쪽으로 나이테가 새겨져요. 겉으로 보면 그저 늙어가는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모든 계절이, 모든 비바람이, 모든 햇살이 새겨져 있어요. 저도 그래요. 겉으로 보면 주름지고 굽어가는 할머니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수십 년의 이야기가 나이테처럼 새겨져 있어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기가 폐 속 깊이 들어왔어요. 시리고 차가웠어요. 하지만 그 차가움이 좋았어요.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느낄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발끝부터 힘을 줬어요. 땅을 밟고 선 이 느낌. 중력을 느꼈어요. 지구가 저를 잡아당기는 힘. 저도 지구를 밀어내는 힘.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팔을 활짝 펼쳤어요. 마치 하늘을 껴안듯이. 바람이 옷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온몸을 감쌌어요. 춥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어요. 세상이 저를 안아주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고마워.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여기까지 오게 해줘서 고마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까지 살지 못하고 떠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동생들이, 친척들이 중간에 내렸을까요? 그런데 저는 아직 여기 있어요. 80살까지 살아서 이 밤을 맞이하고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뭐예요? 주름도 축복이고 백발도 축복이고 굽은 등도 축복이에요. 모두 제가 이 긴 여정을 함께 해온 증거들이니까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세상과 하나가 된 것 같았어요. 저와 바람과 별과 도시의 불빛이 모두 하나로 연결된 것 같았어요.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천천히 팔을 내렸어요. 정자를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에요. 이제 정말로
언덕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어요. 무릎도 덜 아팠어요. 가슴속에 따뜻한 뭔가가 차올랐어요. 평화였어요. 깊고 고요한 평화. 이 평화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가면 내일 아침 가족들을 만나면 저는 더 부드러운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더 따뜻한 할머니가 될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거든요. 어둠이 끝이 아니라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걸. 노년이 끝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걸. 저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있어요. 집으로 가는 길. 발걸음이 참 가벼웠어요. 마치 20살 처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니, 그때보다 더 가벼웠어요. 그때는 미래가 무거웠거든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어떤 사람이 될지, 행복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이 어깨를 짓눌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미래가 짧아요. 남은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게 슬프지 않아요. 오히려 자유로워요. 이제는 증명할 것도 없고, 보여줄 것도 없고, 이루어야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이 순간, 이 걸음, 이 호흡만 있으면 돼요. 골목을 지나며 다시 그 해님 슈퍼를 봤어요. 불은 꺼져 있었어요. 어두운 가게 앞을 지나는데 문득 생각났어요. 내일 낮에 한번 들러봐야겠다고. 주인 할머니한테 인사도 하고 사탕이라도 하나 사고. 낮에는 그냥 지나쳤던 가게였는데 오늘 밤 이후로는 달라 보일 것 같았어요. 밤에 본 그 모습이 기억 속에 남아서 낮에 봐도 다르게 보일 것 같았어요. 아파트 단지가 보였어요. 우리 집이에요. 고개를 들어 우리 집 창문을 찾았어요. 7층 왼쪽에서 세 번째. 불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아직도 자고 계시겠죠. 코골며 웃음이 났어요. 그 사람도 참 고생이 많았어요. 나 같은 사람하고 50년을 살아왔으니 젊었을 때는 자주 싸웠어요. 당신은 내 마음을 몰라 하고 소리 지르기도 했고 며칠씩 말을 안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고마워요. 옆에 있어줘서, 같이 늙어가줘서, 나 혼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서 로비에 들어섰어요. 경비 아저씨가 깜짝 놀라시며 벌떡 일어났어요. 할머니, 지금 들어오세요? 네, 산책하고 왔어요. 어휴, 깜짝 놀랐네. 혹시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걱정 끼쳐드렸네요.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미리 말씀드릴게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이번엔 계단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로. 충분히 걸었으니까요. 무릎도 이제 좀 쉬어야 해요. 7층 버튼을 눌렀어요. 위로 올라가는 느낌. 몸이 살짝 무거워지는 느낌.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볼은 바람에 발개졌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표정이 밝았어요.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오늘 밤 잘 놀았네. 거울 속 나한테 말했어요. 7층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렸어요. 복도를 걸어 우리 집 앞에 섰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삐삐삐삐. 찰칵.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불을 켜지 않았어요. 남편 깨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관에서 신발을 벗었어요. 발이 시원했어요. 양말을 벗어 만져봤어요. 땀에 젖어 있었어요. 많이 걸었구나. 거실로 들어갔어요. 시계를 봤어요. 새벽 4시 반. 2시간 반 동안 밤을 걸었네요. 그런데 전혀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생했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찬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물병을 꺼내서 물을 한 컵 따랐어요.
벌컥벌컥 마셨어요. 차가운 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속이 시원했어요. 컵을 싱크대에 놓고 창가로 갔어요. 커튼을 살짝 걷었어요. 동쪽 하늘이 달라져 있었어요. 까만 밤하늘이 아니었어요.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남색으로 물들기 시작했어요. 수평선 끝이 살짝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이었어요. 곧 해가 뜰 거예요. 세상은 다시 밝아질 거예요.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거예요. TV가 켜지고 차들이 움직이고 아이들이 학교 가고 어른들이 출근하고 저도 다시 그 세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아침 차리고 남편 약 챙겨주고 손주한테 전화하고 동네 친구들 만나고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제 안에 이 밤이 있어요. 이 고요함이 있어요. 이 깨달음이 있어요. 밖으로는 누군가의 할머니로, 누군가의 부인으로 살겠지만 안으로는 제가 있어요. 밤에 만난 그나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알아요. 오늘 밤이 지나가도 내일 밤이 또 올 거예요. 모레 밤도 올 거고요. 아마 또 잠이 안 올 거예요. 새벽 2시쯤 되면 또 눈이 떠질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그 시간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거든요. 저만의 시간이.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오직 저에게만 허락된 자유의 시간이. 창밖을 보며 서 있는데 뒤에서 소리가 났어요. 여보. 남편 목소리였어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침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남편이 머리를 헝클어진 채 서 있었어요. 왜 앉아요? 어디 아파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아니에요. 잠이 안 와서 밖에 좀 다녀왔어요. 밖에? 이 시간에? 남편이 놀라서 다가왔어요. 제 손을 잡았어요. 차가웠나 봐요.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 감기 걸리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자기 손으로 감싸서 비볐어요. 따뜻했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괜찮아요. 좋은 산책이었어요. 남편이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뿌연 눈. 저도 남편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똑같이 늙어버린 얼굴. 표정이 좋아 보이네요.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요? 응. 뭔가 환해 보여요. 미소가 나왔어요. 당신도 같이 갈래요? 다음에. 밤 산책. 남편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같이 가요. 둘이서 창가에 섰어요. 손을 잡고 하늘이 점점 밝아지는 걸 바라봤어요. 남편이 물었어요. 뭘 봤어요? 밖에 나가서. 한참 생각했어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그런데 말로는 설명이 안 됐어요. 별을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들. 남편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해 못한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다음에 같이 가면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하늘이 더 밝아졌어요. 남색이 보라색으로, 보라색이 주황색으로 변해갔어요. 곧 해가 뜰 거예요. 새들이 울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참새 소리가 들렸어요. 까치 소리도 들렸어요. 세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자러 가요. 조금이라도 자야죠. 남편이 말했어요. 그래요. 가요. 침실로 들어갔어요. 남편이 먼저 누웠어요. 저도 누웠어요. 이불을 덮었어요. 베개에 머리를 댔어요. 피곤했어요. 이제야 피곤이 몰려왔어요. 눈꺼풀이 무거웠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대로 잠들었어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젊어져 있었어요. 25살.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거울을 보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서 웃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거울 속 젊은 나와 지금의 늙은 나가 동시에 보였어요. 둘이 겹쳐져 있었어요. 그리고 둘 다 웃고 있었어요. 잘했어. 젊은 나이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잘했어. 늙은 내가 대답했어요. 고마워. 내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둘이 포옹했어요. 따뜻했어요. 눈을 떴어요. 환했어요.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아침이었어요. 시계를 봤어요. 9시, 4시간 정도 잔 거네요. 몸을 일으켰어요. 무릎이 뻐근했어요. 허리가 좀 아팠어요. 그래도 기분은 좋았어요. 남편은 이미 일어나서 거실에 있었어요. TV 소리가 들렸어요. 세수를 하러 화장실에 갔어요.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백발, 처진 눈꺼풀, 손을 들어 제 뺨을 쓰다듬었어요. 오늘도 잘 부탁해. 거울 속 나한테 말했어요. 물을 틀었어요. 찬물로 세수했어요. 얼굴이 화학 깨어났어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눈부셨어요. 파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어요. 밥을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손주한테 전화하고 동네 친구 만나고 평범한 하루를 살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이 평범한 하루 속에 어젯밤의 별이 숨어 있다는 걸. 이 밝은 낮 속에 어둠의 깊이가 함께한다는 걸. 그리고 오늘 밤이 되면 다시 그 시간이 올 거예요. 세상이 잠들고 나만 깨어 있는 시간. 두렵지 않은 어둠의 시간. 나만의 자유가 시작되는 시간. 저는 준비가 돼 있어요. 언제든 밤이 부르면 저는 다시 그 길을 걸을 거예요. 고요한 거리를, 텅 빈 공원을, 어두운 언덕을. 그리고 그때마다 조금씩 더 깊어질 거예요. 조금씩 더 평화로워질 거예요. 조금씩 더 나다워질 거예요.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잘 잤어요? 응, 잘 잤어요. 남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남편이 올려다봤어요. 사랑해요. 남편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하거든요. 갑자기 왜? 그냥요. 말하고 싶어서요. 남편이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에 꽃이 폈어요. 나도요. 주방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열었어요. 오늘은 뭘 해 먹을까? 밖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학교 가는 아이들이겠죠. 까치가 울었어요. 차들이 지나갔어요. 세상은 오늘도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오늘을 살아갈 거예요. 밤의 수집한 평화를 가슴에 품고 어둠이 가르쳐준 깊이를 안고. 여러분, 혹시 오늘 밤 잠이 오지 않는다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만을 위한 특별한 초대장이에요. 세상이 당신에게 건네는 선물이에요. 불을 켜지 마세요. 그 어둠 속에 가만히 앉아보세요. 그러면 들릴 거예요. 당신 안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잘했어.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잘했어. 당신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있어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의 모든 밤과 낮을 응원합니다. 평안하세요.